고농축 우라늄 연료 우리가 주겠습니다. 지금 파리와 워싱턴 백악관이 발칵 짚혔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꿈의 연료, 고농축 우라늄의 빗장이 대한민국을 향해 활짝 열렸기 때문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절대 안 된다며 고개를 젓던 강대국들의 차가운 시선을 뚫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수건, 핵 잠수함의 심장을 깨울 황금 열쇠였습니다. 강대국들의 견제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우리에게 프랑스는 왜 이토록 거대한 선물을 안겨준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부터 이어진 한국인의 꺾이지 않는 집념과 약속을 목숨처럼 지켜온 우리 민족의 품격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그 뜨거운 현장,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대한민국 화이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원자력 연구과학자 오윤수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푸른 동해 바다를 가르며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존재보다 위협적으로 자망할 대한민국 핵 잠수함의 설계도가 놓여 있습니다. 이 도면 한 장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흘린 눈물이 얼마였는지 아마 국민 여러분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평생을 원자력이라는 거대한 에너지를 길들이고 다루며 살아왔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벅차오르는 날이 또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벅찬 감동 뒤에는 수십 년간 우리를 짓눌러온 차가운 국제 정치의 현실과 기술이 있어도 쓰지 못했던 기술자의 서러움이 깊게 서려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는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수백 미터 아래에서는 주변국들의 거대한 금속 괴물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며 우리의 앞마당을 제집 드나들듯 휘젓고 다니고 있죠. 중국은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핵잠수함 함대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며 태평양의 패권을 노리고 있고, 일본 역시 틈만 나면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며 재무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들의 절반 이상이 우리 손에서 태어납니다. 또한 우리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 강국입니다. 중동의 사막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고 유럽의 선진국들조차 우리의 원전 관리 능력을 배우러 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바다를 지킬 가장 강력한 방패인 핵 잠수함만큼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져서는 안 되는 존재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설계도는 완벽했고 엔진을 만들 기술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할 단 한 가지, 핵 연료가 없었습니다. 핵 잠수함의 심장이라 불리는 농축 우라늄. 그것은 단순히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자주국방을 결정짓는 최후의 열쇠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수시로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적의 레이더에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엔진을 돌려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죠. 물속에 잠겨있는 시간보다 물 위로 코끝을 내밀고 있는 시간이 더 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 잠수함은 다릅니다. 한번 자망하면 이론적으로는 20년 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올라올 뿐, 연료가 부족해서 올라오는 일은 없습니다. 적들에게는 그야말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자 바다의 저승사자인 셈이죠. 우리는 이 유령의 심장을 갖기 위해 수십 년을 인내하며 미국과 협상해 왔습니다. 연구소의 젊은 과학자들은 밤을 새와 데이터를 뽑아냈고, 외교관들은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워싱턴의 복도를 수없이 오갔습니다.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는 오직 자국 방어를 위해서만 이 힘을 쓰겠다. 우리가 이 힘을 가져야 동북아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수없이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핵 비확산 원칙, NPT에 어긋난다.
동맹국이라 해도 핵연료만큼은 예외가 없다는 단호한 거줄 뿐이었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조차 우리에게 핵연료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쓸 수 없고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현실. 그것은 기술자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형벌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실에서 한 선배 과학자가 설계도를 덮으며 나직이 읊조리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윤수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심장을 설계해도 피가 돌지 않으면 그건 시체나 다름없다. 우리 세대에는 이 심장이 뛰는 걸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우리는 말없이 창밖의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은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주변국들은 우리의 무력함을 비웃듯 더 깊숙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왔고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저 멀리 7,000km 밖 유럽의 중심에서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프랑스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초로 원자력 기술을 상용화하고 미국만큼이나 콧대 놓든 핵 강국입니다. 그런 프랑스가 갑자기 우리에게 연락을 해온 것일까요? 처음에는 우리도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우리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또 다른 외교적 압박의 시작은 아닐까? 의구심이 앞섰죠. 하지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파격적이었습니다. 우라늄 원료 확보부터 농축 그리고 재처리까지 전 주기를 대한민국과 함께하겠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를 구하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자력 기술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단 한 번의 부정적인 유출이나 사고 없이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켜온 우리의 정직함과 책임감에 경의를 표한 것이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면 이 무서운 에너지를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품격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 우리 연구소와 외교 현장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프랑스의 제안이 알려지자마자 주변국들의 견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중국과 일본은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를 압박해왔습니다. 한국이 핵 연료를 손에 넣는 순간 동북아의 균형은 무너진다며 온갖 감언이설과 위협으로 우리의 앞길을 막아섰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프랑스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이 힘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안이 결정되던 날, 저는 연구실 책상 위에 놓인 잠수함 설계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연필을 들어 텅 비어있던 연료 탱크 부분에 진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곧 이 거대한 거인의 심장이 뛰기 시작할 것이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거대한 도박이자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강대국들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 하고 있었지만 우리 과학자들과 외교관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미래 세대의 평화가 걸린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폭풍우를 뚫고 프랑스가 내민 그 황금 열쇠를 쥐어잡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방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반전이 시작되는 그 긴박한 서막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불가능할 것이라 비웃었지만 우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전격적인 제안이 우리 연구소 화상회의실 모니터에 떠오르던 그 역사적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7,000km라는 물리적 거리를 단숨에 지워버린 마크롱 대통령의 그 한마디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짓눌러온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치워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국제 정세의 파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칠게 그리고 아주 비열하게 몰아치기 시작했으니까요.
프랑스가 한국에 핵연료의 전 주기를 지원하겠다는 소식은 전 세계 외교가를 뒤흔든 거대한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를 조용히 감시하며 딱 숨만 쉴 정도의 국방력만을 허용하려던 주변국들의 반응은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감히 넘보지 못할 영역에 발을 들였다고 생각한 것이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역시 보이지 않는 정보전이었습니다. 연구소 주변에는 평소 보지 못한 낯선 번호판의 차량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했고, 우리 보안 시스템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건, 아니 수백만 건의 정교한 해킹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윤수 씨, 아무래도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벌집을 건드린 것 같아요. 어제 퇴근길에 누가 제 뒤를 밟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평생을 실험실에서만 보낸 동료 연구원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꽉 쥐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주고받는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운을 건 거대한 도박이자 결단이라는 것을요. 그 시각 미국은 당혹감과 불쾌감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혈맹이라 믿었던 한국이 자신들을 건너뛰고 프랑스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에 워싱턴의 기류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했고, 그들의 입에선 신중해야 한다, 동맹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뼈있는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우방의 안보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통제 가능한 범주를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후손들은 또다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우리 바다의 주권을 구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정부와 연구진은 치밀한 정면 돌파 작전을 세웠습니다. 강대국들이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가 내세운 유일한 무기는 다름 아닌 압도적인 정직함과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기술적 무결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측 실무진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밤낮 없는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파리와 서울을 오가는 보안회선은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매우 까다롭고 냉철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연료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고귀한 기술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끝없이 시험하고 검증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로 설계 기술이 정말 프랑스산 전농축 우라늄의 효율을 100% 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합니까? 만에 하나 단 0.1%의 확률이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신들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그 뒷감당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프랑스 수석 대표의 날카로운 질문은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영화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천 장에 달하는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우리 연구진이 지난 10년간 남몰래 준비해온 설계도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40년간 단 한 번의 정지 사고도 없이 원전을 운영해온 기적 같은 기록을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의 잠수함용 원자로 설계는 당신들이 제시한 가장 보수적인 기준보다 20% 더 높은 안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학적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이라면 국가의 존립을 건 기술자의 목숨을 건 약속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수시간을 들여 우리의 방대한 데이터를 검토하더니 마침내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구심 대신 경외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군요. 이 정도로 준비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한마디에 회의실에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우리를 시기하던 주변국들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용 연료 확보 계획이 평화적 이용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한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외교적 덫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단 하나의 꼬투리라도 잡힌다면 프랑스와의 계약은 휴지 조각이 되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낙인 찍히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연구소는 즉각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단 0.1mg의 우라늄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모든 기록을 재검토했고 사찰관들의 예상 질문에 대비해 수천 번의 모의 답변을 연습했습니다. 긴장감 때문에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연구원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마치 좀비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설계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바다의 심장은 영원히 멈춘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될 수는 없다. 그 간절함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드디어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 당일 서울은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습니다. 전 세계 외교관들의 시선이 광화문으로 쏠렸습니다. 미국은 마지막까지 우려의 메시지를 보냈고 일본과 중국은 독설 섞인 성명을 발표하며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원전 시설을 직접 둘러본 뒤 예정에도 없던 연설을 통해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나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인류의 미래 에너지를 가장 책임감 있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다루는 위대한 기술자들을 보았다. 프랑스는 한국의 결단을 지지하며 우리의 전략적 협력은 그 누구도 어떤 강대국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약속이다. 그 선언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던 안개 정국을 단숨에 걷어내는 태풍과도 같았습니다. 프랑스의 이 파격적인 지지는 사실 우리가 보여준 실력과 정직함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타협하려 했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정직하게 부딪혔고 그 진심이 세계를 움직인 것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주변국들의 질투 어린 시선과 교묘한 견제는 여전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핵잠수함 보유국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당당히 닻을 올렸습니다. 7,000km를 건너온 프랑스의 우정과 죽기를 각오하고 이를 지켜낸 우리 과학자들의 집념이 만나 기적의 불꽃을 피워올린 것입니다. 그 불꽃은 이제 우리 바다 밑바닥에서 뜨겁게 타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할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가슴 벅차할 그 반전의 이야기가 이제 곧 산막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심장이 없는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그 무엇보다 뜨겁고 강력한 심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두려 했지만 우리는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빗장을 부수고 대양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오윤수입니다. 이제 제 목소리는 전율로 떨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와의 그 긴박했던 협상이 끝나고 우리 연구소 뒷마당에 소리 없이 쌓여있던 그 거대한 강철판들이 하나둘 용접되기 시작하던 날을 떠올립니다. 산막의 문이 열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할 조용한 반란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국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비열하고 집요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결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중국의 한 관영 매체는 연일 전문가들을 내세워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껍데기만 만들 뿐 그 안에 들어갈 핵심 소프트웨어와 제어 기술은 결코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일본의 정보함들은 우리 조선소 앞바다 12해리 밖에서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하며 우리 기술진의 출퇴근 시간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식민지의 아픔을 겪고 전쟁의 폐허에서 깡통을 줍던 이 작은 나라가 인류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괴물을 독자적으로 완성해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의 가슴 속에 어떤 지독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온 연료를 단순히 받아 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7,000km를 건너온 그 뜨거운 연료가 우리 잠수함의 심장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맥박칠 수 있도록 우리는 3,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복도에는 간이 침대가 줄을 지었고 한겨울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조선소 도크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용접봉을 잡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수평을 잡는 핵심 부품에 미세한 오차가 발견된 겁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오차였지만 수천 미터 수압을 견뎌야 하는 핵 잠수함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었죠. 외국의 기술 고문들은 이건 고칠 수 없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60대 베테랑 기술자 한 분이 나서더군요. 우리 자식들이 탈 배입니다. 못 고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는 보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수작업으로 그 강철을 깎아냈습니다. 결국 기계도 포기한 오차를 사람의 손으로 잡아냈을 때 현장에 있던 프랑스 기술진은 이건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윤수 씨, 이제 연료 장전 준비가 끝났습니다. 후배 연구원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잠수함의 심장부에 프랑스에서 온 농축 우라늄이 장전되던 그 순간 연구소의 모든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만약 여기서 작은 오차라도 발생한다면 지난 50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판이었죠. 주변국들은 이미 한국이 무모한 실험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잠하던 계기판에 푸른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섭씨 수천 도의 열기를 견뎌내며 대한민국의 기술로 빚어낸 원자로가 프랑스의 연료를 받아들여 생명력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심장이 뜁니다. 원자로 가동 정상, 출력 100%. 제어실 여기저기서 억눌렸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중년의 과학자들이 서로를 껴안고 아이처럼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억눌려왔던 우리 민족의 서름이,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거대한 포효로 변해 울려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진짜 반전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비웃던 주변국 일의 정찰 위성이 한반도 거제도 앞바다를 비췄을 때 어제까지 도크에 정박해 있던 그 거대한 함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당장 찾아내. 그 시각 우리 대한민국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 무궁화함은 수심 수백 미터 아래에서 소리 없이 대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부상도 없이 적의 그 어떤 레이더망에도 걸리지 않은 채 독도를 지나 이어도를 거쳐 태평양 한복판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보란듯이 중국의 항모 전단 밑을 조용히 지나갔고 일본의 최신형 탐지망을 비웃으며 오키나와 해구를 통과했습니다. 열흘 뒤 우리 잠수함이 공해상에서 전격적으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전 세계는 경악을 넘어 공포를 느꼈습니다. 미국의 최신의 핵 잠수함조차 감지하지 못한 완벽한 은신 기술, 그리고 프랑스의 고효율 연료와 한국의 세계적인 IT 기술이 결합한 압도적인 성능에 전 세계 외교관은 일제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언제 이런 괴물을 만든 거냐? 백악관과 크렘린궁, 중난하이가 동시에 들끓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며 연료를 절대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던 국가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한국과 안보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느냐며 앞다투어 굽신거리며 손을 내밀기 시작했죠. 특히 일본의 보수 언론들은 일본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비명을 질렀고 중국은 우리 핵잠수함의 항로를 분석하느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힘은 강대국들이 시혜적으로 베풀어준 선물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보릿고개를 넘기며 허리띠를 졸라맸던 우리 어르신들의 피땀이 만든 경제력, 그리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강한 나라 만들어보세라며 밤을 지새웠던 우리 기술진의 지독한 집념이 만든 당당한 주권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홀로 부둣가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들은, 우리 손주들은 적의 눈치를 보며 바다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7,000km를 달려온 프랑스의 신뢰에 우리는 세계 8번째 핵잠 보유국이라는 위대한 증명으로 답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라와 목을 매게 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켜온 이 나라, 이제 우리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강대국으로 완성했습니다. 거대한 무궁화함의 함체가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완성되는 순간이었고, 우리 민족의 기계가 온 바다를 덮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무궁화함이 진해 기주로 귀환하던 날, 부두에는 적막함 대신 묵직한 울림이 가득했습니다. 수면 위로 당당히 솟아오른 검은 함체 위로 태극기가 휘날릴 때 저는 보았습니다. 평생을 기름때 묻은 작업복으로 사섰던 은퇴한 용접공 어르신들이 먼발치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 거대한 함선의 실제 설계자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도움으로 연료를 얻었지만 그 연료를 담을 그릇을 만들고 그 힘을 통제할 지혜를 모은 것은 순전히 우리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 척박한 땅에서 원자력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묻던 이들에게 오늘의 대한민국은 당당히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냈고 이제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바다는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서러운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잠수함이 조용히 바다 밑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국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 주는 평화이자 국력이 주는 품격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프랑스가 우리에게 그 귀한 우라늄 연료를 선뜻 내어준 이유는 우리가 잘 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고단하고도 정직한 역사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스스로를 태워 빛을 냈던 우리 시니어 세대의 그 숭고한 정신이 까다로운 프랑스의 마음을 움직인 진짜 국가 브랜드였던 셈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핵잠수함의 기적 같은 실화 어떠셨습니까? 이 가슴 벅찬 이야기는 단순히 뉴스 속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강한 국방력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피땀 흘려 일궈낸 터전 위에 세워진 금탑입니다. 여러분이 보릿고개를 넘기며 허리띠를 졸라매셨기에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고, 여러분이 수출 역군으로 전 세계를 누비셨기에 우리가 핵잠수함이라는 거대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만큼 키워내신 여러분의 노고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무궁화함의 원자로가 20년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르듯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 심어주신 그 열정과 헌신의 불꽃은 우리 후손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경받아 마땅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혜가 담긴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감동을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대한민국은 든든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이자 존경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